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경북을 찾아서 빨강이냐 파랑이냐 따지지 말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K 지역 득표율 30%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뭔지 새누리당 소장파 출신의 전직 삼선 의원 권오을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하신다고 했을 때 의외다 뭐 이런 반응도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워낙 보수 정당에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네.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나요? 의외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정치 시작을 91년 이기택 민주당 도의원으로 그다음에 92년 김대중 민주당 대선 준비위원장으로서 96년 이기택 민주당 후보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에서 오래 있다가 2011년 한나라당 국회 사무총장을 마지막으로 현역 정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 뒤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무당으로 한 6, 7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의외가 아니라 제 갈 길을 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예. 저로서는 평소 생각대로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에서 TK 30% 득표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TK에서 30% 득표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건데 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 3년 전에 TK 평균 득표율이 22%였습니다. 22요. 예. 네. 근데 지난 3년 동안 우리 TK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이제 힘든 세월 끝내고 참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이재명 후보께서 고향이 안동이고 경북이고 대구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이 기회에 한번 바꾸어서 낙후된 우리 대구 경북 발전을 견인하고 또 정치도 일당 독주해서 경쟁 체제로 바꿔보자는 그런 열망을 느낍니다. 예.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전 당원들, 운동원들, 지지자들도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쪽이 자빠지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최근에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내용 이거를 좀 꼬집은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게 혹시 TK 쪽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 TK 분위기를 떠나서 제가 그 TV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며칠 동안 보면서 정말 한국 정치의 역사를 기록하는구나. 정말 코미디라도 이런 코미디가 없구나.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 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정책 대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몸으로 체험한 정책들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TK 지도민들에게도 소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한국 정당사에서 보면은 대부분 정당들이 중도 보수 정당이거나 좀 구구 정당이거나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민주당이 진보 진영으로 범위를 많이 넓혔지만은 기본적으로 신민당, 통일민주당, 민주당, 현재 또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까지 외연이 넓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께서 직접 여러 차례 우리 민주당은 진보 정당, 중도 정당,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까지 외연을 넓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정책도 굉장히 기업 현장을 자주 찾아가시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중도 보수 정당으로 지향한다는 그 증표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나 한국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대선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노리는 득표 전략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아니 선거가 되면은 득표 전략으로 예. 중도 보수 정당 지향한다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가 당에 이렇게 김민석 최고나 여러분하고 내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당내에서 당의 여러 가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논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 철학이 대본이라는 그런 기조하에 기업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를 아울러서 전진 복지 사회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을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아하. 실제로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온몸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머리로 생각해서 공부를 해서 하는 말도 가끔은 있지만은 예. 경제도 온몸으로 체험한 경제였고 정치도 온몸으로 체험한 경제였지 않습니까? 수락 연설을 보면은 커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데 대한 서러움이 배어 나왔고, 예. 지난 3년 동안 부당하게 당한 정치 산업에 대한 울분이 배어 있었고, 그럼에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포용의 정치가 녹아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수락 연설을 보면서 참 이분이 살아온 정과정이 오롯이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뭔가 걱정, 뭐 두려움 이런 것들 저 보수 진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야, 여러 가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저도 재판 받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내용을 예. 다 보면 백현동, 대장동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것도 작은 실수 이런 걸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계속 두고 악마화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이래 정치를 하면서 크고 작은 선거법 재판도 많이 받아봤지만은 그 내용을 정말 국민들이 들여다봤을 때 일반 국민들의 이 각인시켜온 그 악마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러나 김대중 대한민국, 노무현 대한민국이 정말 한미 FTA하고 국방력 강화하고 이라크 파병하고 정말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파에서 전형적으로 뛰고 온 하나의 그 이념 공세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짚어보면 이 입법권, 행정권, 당내까지 다 장을 하니까 이거 권력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걱정들을 우려를 보수 진영 일각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독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절대 다수 의석을 줬었고요. 총선에서요. 이번에 이번 대선에서 또 다시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신다면은 네. 내부에서 균형과 견제가 저는 작동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요. 우리는 내년의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에서 만에 하나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독주를 한다면은 예. 우리 국민들은 바로 현명하게 어떤 견제의 결과를 내어놓는다. 예. 정말 정치를 다수의 힘으로 정당하게 국민의 그 행복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한다면은 그대로 계속 지지를 해줄 거고 예. 만약 독선을 한다면은 바로 국민들이 제동을 건다고 저는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 좀 해주셨는데 이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국민의힘의 내용 요거 좀
지금은 마무리가 됐지만 요거 좀 짚어볼게요. 이 한나라당에 몸 담으셨잖아요. 국민의힘 네네. 전신인.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가 예.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울분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정당이 아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그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바로 일으켜 준 것이 그래도 한국 정치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정의가 이기지 불의나 그다음에 그런 것이 이기지를 않고 정의가 바로 가는 그래도 건전한 사회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사퇴했으니까. 예. 그리고 권성도 원내대표 이 쌍권이라고 부르는 요 지도부, 이 예.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 이걸 위해서 좀 무리수를 뒀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무리수를 예.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 뒤에 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몇 예. 번에 걸쳐서 후보를 선출해 놓고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선정한 후보인데 양보를 하라. 어허. 그건 한국 정치사에 후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된 것이. 위원장님, 예? 그 뒤에 누가 있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예. 누구라고 짐작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오, 위원장님도 그렇게 짐작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것도 위원장님의 추측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뭘 노리고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나는 그분의 현실 인식이 예. 정말 너무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대통령 제지하실 때도 그랬고 계엄 선포하실 때도 그랬고 예.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너무나 현실과 떨어진 정보가 입력돼 있고 예. 정말 현실과 떨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 오늘 다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 대선 후보 최종 등록 국민의힘 요거에 맞춰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다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하면서 마지막에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네. 이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 정말 40-50년 전에 개척먹은 하나의 이용공사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지 예. 뭐 어떤 다른 공화국입니까? 예.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디서 저런 인식을 하실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예. 정말 누구 말대로 그거 유튜브만 보시는지 예. 정상적인 균형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그분이 나서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 예.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김문수 후보 있잖아요, 국민의힘. 네, 위원장님 잘 아시죠? 잘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아주 청렴개벽하고 소신 있고 좋은 후보입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상대로서 두려운 상대입니까? 아니면 뭐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상대입니까? 저는 싸움이 되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단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예. 최근 2, 3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마이크 들고 정광훈 목사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으로 봐서는 참 좋으신 분인데 예. 왜 최근에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도 예. 저렇게 경직된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것이 내가 가끔 만날 때 그래요. 아이고 그만 그런 말씀 그만하이소. 아, 최근에 만나셨어요? 최근에 못 만났지만은 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끔 만나죠. 아, 몇 달- 만났을 때마다 내가 예. 아이고 그런 말씀 좀 그만하시라고. 예. 그리고 태극기 부대와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좀 안쓰럽습니다.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원장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에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상황에서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 요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전적으로 그분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새 비대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이 지금 지명이 됐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90년생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내용을 지금 듣는 게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그게 아마 서울 강북인가 거기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죠. 아니요, 저 포천 가평이요, 경기도. 변천 가평. 예, 예. 그분 말씀은 내가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예. 아마 새로운 분으로 비대위원장을 해서 음흠. 새로운 분위기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예.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예.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분 말씀은 평소에 내가 자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 생각이 어떤지 제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늘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